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독스 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개의 귀라는 뜻이죠. 책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적혀있는 책장의 한 귀퉁이를 삼각형으로 접어놓은 걸 뜻하는 말입니다. 삼각형으로 접힌 그 모습이 마치 개의 귀처럼 생겼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소설가 김현수는 독스 이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접어놓은 삼각형들을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살다 보면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그럴 때마다 책장에 귀퉁이를 접는 것처럼 내 기억 속에 또 마음 속에 꼭꼭 표시를 해두는데요. 그 선명한 자국들을 수시로 펼쳐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독스이어를 우리 삶으로 꺼내는 것, 내 인생의 책갈피, 내가 접어놓은 인생의 삼각형들을 책임지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124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독스 이어, 책갈피가 꽂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또 경험한 일, 언젠가 봤던 풍경, 뜻깊은 어떤 장소들, 그리고 또 하나, 책 그 자체도 내 삶의 책갈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고 싶지 않아서 책장에 한 귀퉁이를 접어두는 일, 어느 책 한 권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책할래요가 한 달에 한 번 동네 서점에 발걸음을 해서 이 장소를, 경험을, 그리고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연동 골목에 있는 독립서점, 지역서점, 당신의 책갈피를 둘러보겠습니다. 박범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산책할래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동에서 당신의 책갈피라는 서점 하고 있는 박범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점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당신의 책갈피, 어떤 서점입니까? 여기는 이제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공간이어서 네. 이거 다시. 네, 괜찮습니다. 예, 당신의 책갈피는 이제 대연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문화골목 안에 있는 동네 서점이고요. 네. 요새 말하는 독립서점이라는 이름보다는 지역서점 혹은 동네 서점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름처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인 링드미라는 팀과 함께 낭독극을 하기도 했었고, 네. 지역 장르 소설 작가분과 함께 미스터리 스릴러 독서 모임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상주 작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의 허태준 작가와 함께 여러 가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연동에 있는 이 복합 문화 공간, 문화 골목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 독립서점이라는 말보다는 지역서점, 동네 서점 이렇게 불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서점 이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책갈피라고 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책을 좋아한다 도 물론 있지만 이거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책방을 만들 때도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네.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직 시작까지는 못했지만은 원래는 부산에 있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지역 창작자분들이 함께 책을 소개해주는 공간으로 이 책방을 만들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당신의 책갈피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일지 차차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근데 책갈피라고 하면 이제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꽂기도 하고 내가 어디까지 읽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꽂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대표님의 삶에도 여러 가지 책갈피가 꽂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 서점 이름을 책갈피라고 지은 만큼 대표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의 책갈피 어떤 부분일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삶에서 되게 기억 남는 순간 그리고 당신의 책갈피랑 좀 연결된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네. 저희 책방 근처에 인디고 서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고 청년들이 저녁 식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청년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맨날 같이 도서관을 다니던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지하실 같은 공간에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둘러앉아서 뭐 원스,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영화를 보고 뭐 오래된 미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뭐 이런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네. 이게 되게 낭만적이고 참 좋은 기억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종 친구들이랑 그때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저희 서점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독립서점, 지역서점 대표님을 모시고 이 코너를 진행한 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원래 책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학습지나 참고서나 교과서도 책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거는 좋아했나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이제 비디오방 가면 만화나 비디오 이제 빌려 보다가 네. 옆에 판타지 책들 있고 아. 그런 책들 하나씩 빌려 보다가 이것도 슬슬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면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파울로 코엘료, 댄 브라운 뭐 그때 또 유행했던 유명한 작가님들 책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으로 문학책이나 사회과학 책들에 좀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표님을 섭외하면서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공도서관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아이핀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 청원을 올린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벌써 4년 전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땐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음,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저도 가끔 휴대폰 정지를 해둔 적이 있었어요. 네.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할 때는 휴대폰으로 회원 가입과 아이핀으로 회원 가입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휴대폰을 쓸 수 없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되게 접근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네. 했었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일할 때 저는 이제 잠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서비스를 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글을 하나 썼었는데 생각보다 반응 좋고 운이 좋아서 좀 조그만 변화를 만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관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게 관찰로 끝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책갈피라는 이 공간도 인디고 서점에서 느끼셨던 좋은 것들을 계속 좀 관찰하고 그걸 뭔가 나의 것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는 걸 넘어서 지역에 서점을 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책도 좋아하지만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책 읽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를 더 좋아했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뭐 물론 뭐 요새 유행하는 탕후루 가게 인생 네컷 포토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거를 상상해 보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서점에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방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뭐 자산과 시간이 좀 여유가 엄청 있었으면은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네트워킹도 하고 창작 여건도 마련해주고 이 정도까지를 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마음으로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책방은 뭐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 달에 한 3개에서 4개 이상의 행사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대표님이 잠시 또 서울에 가 계시다가 부산으로 돌아와서 책방을 차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저는 사실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네.
그냥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음. 했었는데 일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잠시 서울로 튕겨 나가듯이 아. 이제 도서관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서울에 있는 도서관이 문화재단 소속이다 보니까 음. 여기서 보니까 아까 관찰을 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진짜 관찰할 거리가 엄청 많았어요. 어. 그래서 축제나 마을 활동, 예술가 네트워크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이제 굳이 독서 영역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어서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여기에서 인연이 닿았던 분들이랑 되게 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네. 부산에는 이런 영역이 좀 왜 없지? 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음. 예, 라는 생각을 했어서 네. 이제 좀 돌아와 보자. 뭐 내가 금요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많은 좀 기회와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 부산에 와서 이 기억들을 한번 펼쳐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담아서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예, 작년에 12월에 세상의 모든 처음이라는 책을 냈고요. 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산에 찾아오게 된 청년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부산으로 오게 된 청년들 인터뷰도 담고 제 개인적인 조금 서사들도 더 담아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신의 책갈피라는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산에서 책을 읽고 있는 부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서점이 책 이야기를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대중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지난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뭐 한국 현대 사회를 진단한 자살하는 대한민국 이런 책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 북토크로 작가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옛날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던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기도 했고 4월 20일에는 장애 관련 주제 모임으로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 뭐 사이보그가 되다 이런 책과 동시에 장애 관련된 주제로 돼 있는 책을 다 아무거나 하나씩 읽어오라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당장 지난주 토요일에는 또 오늘만 사는 기사라고 해서 웹소설을 같이 읽어보는 모임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의 책 읽는 분들이 서점을 조금 찾아올 기회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달에 뭐 한 3번, 4번 정도의 어떤 모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본인을 책방 주인이나 뭐 대표님, 사장님이 아니라 길드마스터 김이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봤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단 김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이 좀 독특한데 인터넷 독서 모임 여러 군데서 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네. 닉네임이 필요해서 이제 부캐처럼 김이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책방 지기도 책방 주인도 뭐 서점 사장님도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드라는 게 좀 중세시대 상인이나 장인들이 조합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희 서점이 부사에서 창작자들, 활동가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길드마스터라는 그냥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독립서점, 지역서점을 올해부터 한 곳 한 곳 달에 한 곳씩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3번째입니다. 보통은 이제 책방의 정체성을 담아서 책방 인테리어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책갈피에는 뭔가 책갈피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옛날에 이제 낙엽 있으면은 이쁜 것 좀 주워서 네. 코팅기로 코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이 좀 나서 네. 나뭇잎 모양으로 책갈피를 한 5개 정도 만들어 놔서 이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들고 가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다른 서점처럼 엄청 인테리어가 잘 꾸며져 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책 읽고 이야기하는 거를 좀 우선시하는 공간이긴 한데 네. 문화골목이라는 공간이 진짜 멋지고 신기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대연동에 조금 도시 완전 대학가 가운데 조금 골목 안에 있는 숲 같은 느낌이어서 오시면 구경할 맛이 있고 아지트로 되게 좋은 공간이구나 하시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책방에서도 그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이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도서 목록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책갈피에서는 어떤 책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 서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네. 모임 공간으로서
무엇을 하는지가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책 자체는 지역 작가님들 책을 최대한 많이 넣자라는 아, 마음으로 하고 있고 뭐 독립 출판물도 괜찮고 기존 출판물도 괜찮은데 일단은 이게 가장 큰 요소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묵독회라는 것 통해서 이런 그 책방에서 사간 책들 아니면 뭐 어디서든 사신 책들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가님들 모셔서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좀 지방 소멸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는 편이고요. 음. 하고 너무 분위기가 진지하다 싶으면은 네. 낭독 모임이나 필사 모임 또 술이랑 책이 함께하는 그런 좀 독주회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어. 이런 모임에 조금 잘 맞는 페어링된 책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자주 찾아주시고 뭐 여쭤주시면은 이제 모임에서 또 만나 뵈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지방 소멸 주제를 많이 다루고 계신다. 이렇게 또 지역 작가님들 도서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다. 뭔가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서점 주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길드 마스터 김이름으로서의 삶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냐라고 하면 이게 조금 부끄러워지기는 하는 게 원래 지역 예술가 분들을 한 1년에 한 번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이렇게라도 만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임 비밀의 계절이라는 모임을 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길드마스터로서의 활동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두드러지지는 아, 않았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어. 있고 지금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역에 서점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을 그런 걸 또 만들고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뭔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음. 창작자분들 모이는 자리도 또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직 1년이 반이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또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곳에 오는 분들이 뭔가 좀 돈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신의 책갈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입구를 잘 못 찾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거기가 좀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좀 동화적인 분위기를 내는 공간인데 네. 여기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독서 모임 할 때 이제 책 이야기를 당연히 많이 나누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 기억을 꺼내서 첫 문장을 주면은 다음 문장을 이어서 쓰는 글쓰기 모임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추억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뭐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들은 음악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네. 뒷문장 이어서 한 5분간 써보고 이런 경험들을 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추억 콘텐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만족감 있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당신의 책갈피의 주인 길드 마스터로서 어떤 걸 꿈꾸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조금 오랜 세월 전에 아까 제 책갈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디고 서원이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저녁 식사라는 모임에 독서 모임이 취미가 되고 꿈이 되고 현실이 되고 책이 된 저라는 사람이 있었듯이 네. 저희 책방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누군가가 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서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 또 작가가 되고 책방 주인이 되고 뭐 다른 분이 되어서 이 공간에서 또 인터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누군가가 꿈을 펼칠 수 있게 프로듀싱을 하는 길드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서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초청을 하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대표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소설집이고요. 네. 호텔 해운대라는 책입니다. 호텔 해운대 이것도 지역 작가가 쓴 책입니까? 그렇죠. 이제 호텔 해운대가 오선영 작가님 두 번째 소설집이고 소설이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많은 단편집이고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이자 표제작인 호텔 해운대인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라디오에서 네. 제주도 경품 숙박권을 노리고 사연을 썼는데 축하합니다. 해운대 호텔 숙박권이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좌충우돌 뭐 굳이 호캉스 기분을 또 내기 위해서 해운대를 가게 되는 부산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걸 쓰고 있고 네. 부산대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월장 사건 뭐 이런 그
페미니즘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다루기도 하고 네. 마지막 바람벽 같은 경우에 지역 창작자로서 고민이 좀 담겨 있는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원북 원부산이 그 몇 주년 기념으로 이제 부산 부문 책을 선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거기 이제 최종 부문까지 올랐었던 책이 그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은 네네. 그런 책이었는데 되게 그냥 흥미롭고 좋았어서 이 책을 좀 추천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박범각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책은 오선영 작가님의 책 호텔 해운대였습니다. 이 책 소개 이유를 좀 들어봤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등장인물들이 사투리를 많이 쓰고요. 이게 또 일반적인 소설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았었고 책 처음에 보면은 무슨 인부산 하고 싶다 취업에 있어서 네. 부산에 남아 있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기억 남았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바람벽이라는 마지막 단편에 지역 창작자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읽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바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에 있는 문창과를 가야 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합병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노? 3시간에 걸친 합병회를 끝낸 후였다. 지수는 첫사랑에 실패한 남녀가 30년 뒤에 다시 만나 못 이룬 사랑을 완성했다는 내용의 소설을 써왔다. 문장이 깔끔하고 내용 전개가 빨라 속도감 있게 읽힌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상투적인 인물 설정과 대사들, 어디선가 봄직한 장면 처리 등이 문제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성이나 역사성이 전무한 통속 로맨스라는 것에 선배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붉은 도장으로 등급을 매겨놓은 정육점의 소고기처럼 지수의 소설은 부위별로 칼질되어 점수가 적혔다. 유기농 매장이나 대형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등급이었다. 왜 난 좋기만 한데 문학이 꼭 거대 서사를 말하고 역사와 민족을 논해야 하나? 내 삶만 봐도 그렇게 거창한 것과는 거리가 먼데 니들도 애인한테 편지 쓸 때 자신의 문학적 감수성이 최고치가 되지 않니? 연애 편지 쓰거나 심야 라디오 틀어놓고 일기 쓸 때 난 제일 문학하는 사람이 된 것 같던데.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완벽한 사랑,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 소설 속에선 가능하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민족이 오랫동안 꿈꿔온 수건 사업인 것 같은데 문학적 판타지를 제대로 실현했구만. 그렇게 말한 사람은 현정 선배였다. 90년대의 끝자락을 붙잡고 거대 이데올로기나 정치, 역사적 담론을 말하는 선배들 속에서 말랑말랑한 지수의 연애 소설을 두둔해 주던 사람 말이다. 내가 쓴 말 같지 않은 작품에서도 의미를 찾고 용기와 믿음을 주던 사람도 그런 선배가 서울에 가야 한다는 지수의 말에는 화를 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로서도 그 한국 문학에서 계속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특히 비남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책에서 너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서 이런 면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서 네. 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특별히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부산에서 글을 써보고 싶다, 예술을 해보고 싶다, 창작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이시면 당연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부산에 사시는 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남긴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 서점이 이제 곁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수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간이니까요. 한번 찾아오셔서 뭐 재밌는 모임 있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으면은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책갈피 박범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선작갈래어 124번째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
책 한 켠을 접어놓는 삼각형 이 독스이어. 이번 주말 그리고 이제는 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계절에 독스이어는 무엇이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주말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비틀스의 헤이 주드 남겨놓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125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